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새로운 번호판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 재기반사식 필름식 번호판, 뭐 일명 태극무늬 번호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석에 태극무늬 있고 KOR 써져 있고 홀로그램, 위병조 방지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는 이런 새로운 번호판, 요 얘기인데, 이게 과속 카메라에,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판이 정말 찍히지 않는지, 찍히는지, 요거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7월 8일 모 방송국 취재팀이 실험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때 이제 몇 명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같이 참석하셨던 분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시속 30km짜리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밤 9시경에 찍었고요. 그 다음에 단속 카메라에 바로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게 찍히는 거를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이제 차를 몇 번 그냥 번호판도 가보고 새로운 번호판도 붙여서 가보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일반 번호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차 번호가 찍혀 있는 일반 번호판, 요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찍힙니다. 20시 55분, 그러니까 저녁 8시 52분에도 찍혔고요. 한 번 더 해서 55분에도 찍혔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국 그 취재팀 기자 본인 차례서 부득이하게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모든 숫자가 명확하게 잘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 번호판만 그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꿔서 다시 통과를 합니다. 이게 뭐 차가 바뀌면은 또 뭐 차가 바뀌었으니까 또 안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동일한 차에 앞에 번호판만 다른 차, 그러니까 새로 등록한 다른 차의 거를 잠깐 띄어서 붙여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요 재기반사식 필름식 번호판, 일명 태극무늬 번호판을 달고 지나갔는 데는 이게 찍히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판이 허옇게 나와서 그 숫자가 판독이 안 되죠. 숫자 자체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판이 하얗게 찍혔습니다. 이게 9시 4분에도 그렇게 찍혔고, 또 한 번 더 해서 7분, 9시 9분 이렇게 3번을 했는데도 다 찍히지 않고 허옇게 번호판 윤곽만 그냥 나갔습니다. 번호판이 안 찍혔죠. 단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뭐 방송국에서 7월 8일날 실험을 한 건데 아직까지 그 보도 영상은 안 올라왔죠. 국토교통부의 담당자 얘기로는 이 JTBC랑 MBC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다 잘 찍히는 것으로 대충 파악이 돼서 보도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에게 요 국토부 이정순 주무관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위에 김용성 주무관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팩트에 근거한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좀 어떠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진실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태극무늬 번호판, 요거는 기존 번호판이랑 만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번호판은 금속판 위에 흰색 페인트를 그냥 칠합니다. 뭐 반사가 되거나 그런 페인트가 아니고 그냥 흰색 페인트 칠한 이 금속판에 밑에서 번호판 숫자를 딱 놔두고 꾹 누릅니다. 그럼 숫자만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 위에 숫자만 튀어나온 데다가 검은색 페인트를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판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번호판인데, 이 신형 번호판, 재기반사식 필름식 번호판은 금속판 위에 반사 필름을 붙입니다. 이 반사 필름은 야간 식별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 필름을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밑에서 숫자를 찍어서 이렇게 숫자만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롤러로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하얀색 페인트, 반사가 되지 않는 하얀색 페인트로 만들었던 번호판인데, 신규 번호판은 반사 필름이 중간에 들어간 게 특징이죠. 이 반사 필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구석에 태극무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KOR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이제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 방지 효과와 야간 식별성 요거를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사 필름을 많이 씁니다. 유럽은 대부분 이 반사 필름을 쓰고 있고요. 중국도 반사 필름 쓰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관계자 얘기로는 이제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 정도가 이 반사 필름이 아니니까 이제 페인트식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반사 필름식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예민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 반사 필름이 적용된 번호판, 요게 이제 적은 빛에도 딱 식별이 가능하게 이렇게 재귀 반사식 필름이에요. 내가 빛을 쏘면은 바로 빛을 쏜 광원에 빛을 반사시켜서 마치 뒤에서 헤드램프를 켜고 차를 쫓아가면 잘 반사가 돼서 번호판 식별이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귀 반사식 필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유럽 기준으로는 뭐 전문 용어로 해서 제가 요게 무슨 단위인지는 모르겠는데 40칸델라 정도로 반사를 하는 필름이라고 해요. 뭐 한마디로 반사도가 꽤 높은, 그래서 야간 식별성을 높인 필름이 유럽 번호판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수준의 반사 필름을 우리나라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야간엔 잘 보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야간에만 잘 보이는 것보다는 야간에 또 카메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단속을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센 빛을 팍 터트립니다. 스트로보 같은 빛을 탁 터트려서 번호판에 반사시켜서 번호판을 판독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센 빛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반사가 되면은 번호판이 그냥 허옇게 그 숫자가 안 찍혀버리는 거예요. 반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번호판 안에 있는 숫자가 안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수준으로 너무 반사가 잘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유럽 수준의 한 절반 이하, 뭐 4분의 1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만 반사되는 필름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기차에 먼저 적용했던 것도 이제 반사식 필름을 적용한 번호판이에요. 이 파란색 전기차 전용 번호판. 여기도 반사 필름인데 요때도 이제 유럽과는 다른 수준의 좀 반사도를 낮춘 저반사 필름을 붙인 그런 번호판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전기차에서는 사실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야간 식별성도 그냥저냥 괜찮았고, 과속 카메라 찍는 것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신형 번호판이 좀 문제가 되죠. 하얀색 바탕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형 번호판이 좀 야간 식별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 과속 카메라, 이 단속 카메라에서 번호판이 허옇게 찍히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단속 카메라에 다 잘 찍힌다. 라고 장담은 하는데 저희가 받은 영상에는 이게 안 찍히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험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유럽과는 다른 수준의 반사도를 가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반사되는, 유럽처럼 많이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반사가 은은하게 되는 그런 번호판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건데 이게 너무 은은하게 하면은 반사도가 떨어지겠죠. 반사 필름을 붙인 둥 마는 둥 하겠죠. 그래서 야간 식별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반사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반사가 되면은 단속 카메라를 스트로보를 팍 터트려서 찍는데 요때 너무 많이 반사가 돼서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럼 딱 중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사도를 요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요 규격에 맞게 반사 필름을 만든 회사를 납품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5개 업체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3개 업체에서 이제 반사 필름을 납품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납품 받은 그런 반사 필름이 요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딱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잘 개발은 했는데 그리고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죠. 반사 필름의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는데 요게 모든 카메라에 다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가설이에요. 카메라가
또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카메라는 또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카메라는 보통 5군데 정도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카메라는 좀 오래된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최신형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조금 노후가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카메라는 이렇게 스트로보 방식으로 팍 터트리는 거고요. 어떤 카메라, 이제 최신형 카메라는 이제 LED로 빛을 줘서 단속을 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있고 또 이게 내구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도 있고 최신형도 있고 그리고 이 단속 카메라라는 거는 24시간 거기에 딱 붙들려 있으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뭐 이렇게 다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그래도 모든 카메라가 딱 이렇게 똑같은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좀 잘 찍히고 어떤 거는 단속도가 높고 어떤 거는 단속도가 좀 낮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계자도 대충 이제 80% 이상을 단속을 하면은 합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속 정도가 조금씩 뭐 떨어진다 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카메라가 또 다 다르고 카메라가 내구 정도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번호판에 어떤 카메라는 찍히고 어떤 카메라에는 안 찍히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예, 영상 하나 딱 보여드렸죠. 안 찍히기도 하는 그런 영상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저반사 필름을 적용을 한 건데 이게 모든 카메라에 다 맞추지는 못한 것 같더라. 일부 카메라는 안 찍힐 수도 있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하고요. 또 좀 더 좀 면밀하게 취재를 해서 좀 더 확실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민한 문제고 나라의 정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괜히 저희가 막 뭐 이렇다는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개그처럼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을 아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전기차에 들어갔던 파란색 그때 적용됐던 반사필름은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납품하던 반사필름이에요. 예, 뭐 3M, 3M에서 납품하는 거고 3M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이런 여러 나라의 그 번호판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신규 번호판에 공급을 하고 있는 미래나노텍의 이제 반사필름은 사실 이제 번호판용 반사필름으로서는 이제 새로 납품을 하게 되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부 나름대로는 이제 반사필름, 번호판용 반사필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예, 요것도 제가 조사 중이긴 한데요. 예, 요것도 조사되는 대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실한 얘기로 듬뿍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아쉽고 찜찜하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새로운 번호판, 그리고 새로운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실험하고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만간, 딱 오늘 그냥 빡 얘기했으면은 이거 그냥 빵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뜨끔한 그런 얘기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일개 유튜버가 이거 하려니까 이게 유튜버가 하려니까 이거 유튜버가 겁쟁이라서 한동안 제가 이거 이렇게 좀 이런 거 막 이렇게 던지는 이런 거 막 영웅처럼 막 던지는 그런 기자처럼 살려고 막 노력할 때가 있었잖아요. 뭐 질문할 때 막 손 들고 막 질문도 안 받아주는데 막 손 들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입 바른 소리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그냥 저만 기분이 좋지 뭐 여러 가지로 위협도 많이 당하고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가족 걱정도 되고 또 가족한테 이게 저 때문에 또 가족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막 뭐 저희 아들 학교나 뭐 이런 것까지 막 추적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시는 분도 막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자로 날 세우고 살지 않고 웃기지도 않는 사람처럼 그냥 허허실실로 살고는 있는데 이 번호판 얘기를 제가 7월달부터 듣고서는 이거를 해 말해 이거 하게 되고 또 다시 예전처럼 또 이렇게 날 세우고 사는 건데 이거를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옛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건데 다시 그렇게 살면 또 피곤해지고 막 요즘에는 체력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여기까지. 미디어 오토